확인이 되셨다면 닫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면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대한 내용도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거고 도면에도 일단 뷰를 넣는 방법, 치수를 넣는 방법, 그리고 도면에 대한 스타일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뷰엠은 어디서 출력을 하고 이러한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도면의 템플릿에 특정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컨트롤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먼저는 도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면에 필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품 파일이 필요해요. 도면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일단 열어볼게요. 인벤터를 설치하게 되면 인벤터의 기본으로 제공되는 템플릿이죠. 이 템플릿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기본값으로 설계자라고 하는 값과 점검자, 승인자, 날짜, 시트는 몇 개 중 몇 개째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이나 파일에 대한 이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여기에 일단 입력을 할 때 부품에 있는 속성을 제가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두 번째 날. 그 속성을 한번 입력해보고 속성이 어떤 식으로 해서 도면에 링크되어 들어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만들기로 standard.ipt 생성을 해서 부품을 하나 작업해 주도록 할게요. 부품은 X, Y 평면에 새 스케치로 해서 간단히 그리고 나서 이 부품에 대해서 도면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의 길이는 30, 높이는 20,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3D 모형의 돌출 꼭 같은 길이로 입력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자동 치수로 해서 전체 선택을 하고 자동 치수를 기입해도 무관합니다. 그냥 형상만 있으면 여기 또 입력할 수 있는 치수 이렇게 입력할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돌출로 해서 돌출 높이를 지정을 해주고 확인해주게 되면 부품이 생성이 됐네요. 네, 부품이 생성됐는데 이 부품에 추가적으로 구멍에 대한 스펙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품에 추가적으로 구멍을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클릭을 해서 구멍이 생성될 면을 클릭해 주고 그리고 이 구멍에 대한 스펙을 왼쪽에서 탭구멍인지 이 탭구멍이면 어떤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될 것인지 보시면 동작이라는 부분의 종료라는 곳에 이 구멍을 생성할 때 전체 관통인지 또는 높이를 지정해서 지정한 높이만큼만 컷을 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도면에는 어떻게 표기가 될 것인지 또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스레드에 대한 깊이는 전체로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는 전체로. 높이는 내가 만약에 깊이로 지정되어 있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하면 깊이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관통으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하면 관통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시고 또 다른 데에는 구멍으로 해서 카운터 보어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카운터 보어로 원하시는 위치 클릭해서 이것도 한번 필요하시다면 이 구멍에 대한 위치도 입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PC의 스타일 쪽에 참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다른 조명을 했을 때 무슨 검정색 부품으로 보였다가 조명을 바꾸니까 정상적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 상태로 일단 놓고 이 부품을 먼저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저장하기 전에 3D 모형에 아무 데나 원하시는 위치에 목깎이도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두고 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저장 위치는 똑같이 그냥 A 프로젝트에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면-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도면-1이라는 이름으로 이 부품을 저장을 해주시고 도면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품을 바로 로드를 하면 되지만 만약에 도면을 새로 생성한다고 하면 이 부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도면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부품에는 보시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도면-1로 저장된 이 부품의 이름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해서 iProperties를 들어가게 되면 이 부품에 대한 세부적인 속성 값들을 보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요약이라는 데에서 아까 전에 기본 도면에 작성자라는 게 링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성자라는 걸 한번 이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프로젝트 탭을 클릭해 보시면 부품 번호도 있고 설계자도 있고 프로젝트에 대한 거나 리비전, 설명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또 설계자라는 걸 바꿔보도록 할게요. 또 다에 이름 입력을 하고 작성 날짜도 기재가 되어 있네요. 사용자라는 거에도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에 여기 보면 이 녹색 연마라는 게 있죠. 그래서 색깔이 이런 식으로 해놓고 값은 녹색 연마 식으로 이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있다 라고 하시면 그것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재질을 입력하게 되면 재질은 다른 데에서 로드가 되도록 물리적인 데에서 여기에 재질이 있을 텐데 이게 로드되도록 하는 게 가장 나아요. 이 사용자에서 입력을 만약에 지금 일반이지만 일반이라고 입력을 이렇게 타이핑으로 하면 나중에 이 일반이 바뀌었을 때 다시 한번 이 사용자 탭에서 또 그 바뀐 값을 타이핑해서 또 입력해줘야 되기 때문에 링크라는 개념으로 하게 되면 물리적 쪽에서 여기서 바꾸게 되면 여기도 같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에 있는 값을 로드해오는 개념으로 하는 게 여기서 재질을 바꾸면 당연히 이 프로퍼티에서도 바뀌도록 할 수가 있어요. 재질은 웬만하면 물리적에 있는 값을 링크해 오는 거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재질에다가 2라고 이름을 바꿔볼게요. 재질을 클릭해서 재질 2로 바꾸고 재질 2로 바뀌어지지가 않네요. 일단 확인 버튼 클릭해 주도록 하고 도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품에 먼저 이렇게 속성 값이 로드되어 있는 게 있어야만 도면에 그 속성을 로드해 와서 여기서 바로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도면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왼쪽에 도면 자원이라는 게 있고 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보면 도면 자원과 시트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게 보이는데 도면 자원에서는 시트 형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트 형식을 살펴보면 지금 이 문서는 A2 사이즈, A2 사이즈 이렇게 나뉘어 있네요.
경계라는 것도 있고 제목 블럭이라는 것도 있는 게 보여요. 경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어느 영역이다라는 것을 지금 구분 지어져 있죠. 요 영역에 대한 이 외곽 라인이 경계라고 구분이 되고 제목 블럭이라는 것은 오른쪽 하단의 이 표제란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예를 들어 이 기본 경계를 시트 쪽에서 만약에 기본 경계를 지워주게 되면 이 시트라는 개념은 위에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에 어떠한 것을 로드해와서 쓰는가. 현재 일단 실질 도면인데 이 도면에서는 위에 자원 중에 무엇을 쓰는가 이렇게 위에 경계를 더블 클릭해보면 기본 경계가 들어가요. 경계 다시 지워보고 예를 들어 이 경계라는 걸 새로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새 경계 정의를 해서 경계로 정의할 어떠한 형상을 그려놓고 이 형상을 저장을 하시게 되면 뭐 길이값 다 지정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 경계를 더블 클릭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보면 돼요. 다시 지우고 이 경계가 들어가면 요 경계 다시 지우고 이 경계가 들어가면 이 경계로 이렇게 시트에 추가가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제란. 표제란도 마찬가지로 이 ISO를 확장을 해서 보면 필드 텍스트라고 있는데 이 필드 텍스트라는 것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필드 텍스트에 어떠한 값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무엇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다 리스트로 보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ISO도 지워보도록 할게요, 한번. 그리고 나서 기존에 있던 이 ISO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하면 편집이 있습니다. 원본을 이제 편집을 할 수 있겠죠. 이 회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회사라는 값에 링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거 필요 없이 여기에 로고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로고가 만약에 있다면 위쪽에 뭐 이미지로 해서 이미지의 사이즈는 얼마나인데 어떠한 파일을 로드를 할 거다. 여기 있네요. 음. 네. 이 이미지를 만약에 로드를 하게 되면 그 이미지가 이렇게 제가 지정한 사이즈에 맞춰서 로드가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원하시는 위치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 위치에 로고가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설정을 해주면 이 표제란에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고 지금 여기에는 부품 번호, 제목, 뭐 리비전 번호랑 시트 수라든지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설계자도 아까 제가 따로 입력을 했었죠. 지금 작성자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더블 클릭해서 보면 창이 따로 팝업이 됩니다. 따로 팝업된 창에 보면 작성자라는 게 링크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지워보고 위에 유형에서 이것도 약간 버전마다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유사한 듯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 부품에 대한 특성으로 로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iProperty라는 거를 보면 여기에 부착된 그 형상에 대한 것으로 해서 갈 것인지 그리고 특성은 어떤 거로 해서 입력이 될 것인지 뭐 작성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어떠한 부품도 아무것도 로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런 것도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뭐 물리적 특성 도면 그 모형으로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모형에 대한 속성값을 로드할 수가 없는 게 보여요. 이 상태에서 일단은 취소를 하고 스케치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저장하시겠습니까에는 예를 해주도록 할게요. 저장을 해두고 모형을 하나 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작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도면에 대한 템플릿을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보시면 뷰 배치라는 탭에서 먼저는 기준 뷰를 불러와야 이 도면 문서는 어떠한 모형과 링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열려있는 부품 문서 도면-1이라는 부품이 로드되어 있는 상태로 창을 조금 옮겨보면 도면에 지금 뷰가 로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축척이 지금 1대1인데 축척을 한번 바꿔보면 축척을 지워서 내가 원하는 축척 2대1로 바꿔보자 라고 2대1로 입력을 하면 이 2대1인 축척으로 해서 로드되는 게 보여요. 바꿔보시면서 지금 현재 적용되어야 하는 축척으로 좀 적당한 사이즈로 들어갈 수 있게 축척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바꿔주시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모형 상태라든지 설계 뷰라는 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으로 설정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고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보면 첫 번째 것은 은선을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은선이 없는 세 번째 거는 음영 처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음영 처리를 하면은 이 부품의 색상이 표현되는 거고 눌려있지 않다면 부품의 색상이 표현되지 않고 외곽선만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형 탭을 클릭해보면 현재는 부품 문서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화면 표시 옵션도 클릭해보면 만약에 스레드가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스레드를 표현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필렛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필렛에 대한 그 필렛의 경계 라인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보여요.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면 일단 이 문서는 기준뷰로 해서 정면도가 입력된 상태네요.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정면도라는 게 보이죠. 만약에 이 문서는 이 형상은 정면도까진 필요 없고 그냥 측면도와 윗면도만 있으면 되는 그런 형상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위쪽에 이 뷰 큐브에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뷰 방향을 지정해주면 그 뷰 방향에 대한 것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해서 보면 다른 위치에 마우스 커서가 놓여 있을 때 클릭을 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위치에 있는 뷰도 추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뷰를 추가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확인 클릭하면 이 위치들에 대한 뷰를 추가를 합니다. 뷰를 옮겨보고 이렇게 뷰를 입력을 했는데 뷰를 입력함으로써 지금 작성 중인 이 도면 문서는 이 모형과 연결이 되어 있어 라고 지금 인식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이 형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은 위쪽에 관리라는 탭에 보시면 모형 참조 대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도면에 링크되어 있는 부품에 대한 이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바꿔야 된다. 이 모형 형상이 나중에 이 모형 형상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관리 탭에서 모형 참조 대체해서 다른 부품으로 선택하고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모형이 링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제목 블럭의 ISO를 편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구성이 살짝씩 다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기본 템플릿의 기본 제목 블럭의 이름은 ISO일 거예요. 여기서 다시 아까 하려 했던 작성자라는 것을 더블 클릭을 해서 보면 유형에 아까는 없던 사용자 프로퍼티가 보여요.
요거를 클릭해서 보면 특성에 재질과 후처리가 새로이 추가된 게 보여요. 다시 표준에 있는 iProperty의 공급업자로 지금 첫 번째 값이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에 공급업자를 클릭해서 설계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설계자로 이 값을 링크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작성자를 먼저 지우고 표준값에서 설계자로 선택한 다음에 가장 우측에 있는 이 함수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링크가 되면서 추가가 돼요. 확인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있던 작성자가 설계자로 바뀌어지는 게 보입니다. 이 상태로 스케치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또 저장을 하라고 나타나고 얘를 클릭해서 왼쪽에 있는 이 ISO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설계자라는 것과 EDNC 날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다시 요 끝에는 한번 재질을 한번 넣어 볼게요. 만약에 공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허공에다 아무데나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질 아까 임시로 넣었던 재질과 후처리라는 값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편집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저는 여기 두 개가 빈 공간이어서 이 두 개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승인자라는 값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제가 원하는 위치에 옮겨주고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아래쪽에 이 위치에 일단 넣어준 후에 이 값을 지우고 제가 넣고자 하는 값인 것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사용자 iProperties로 들어가서 특성을 제가 여기에 표현한 승인자로 지금은 되어 있지만 재질로 선택하고 이 함수 모양 클릭을 하면 재질이 입력됩니다. 확인 버튼 클릭해주면 재질로 변경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 값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봤을 때 승인자가 아니라 재질이라는 걸 알 수 있게 재질로 바꿔주고 제 인벤터에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제 인벤터에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였네요. 이게 일치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재질 지웠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날짜가 아니라 재질로 다시 입력해주고 이거는 아래쪽에 이렇게 표현되게끔 해서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또 저장을 해주게 되면 이 재질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되는 게 보이고 마찬가지로 ISO 다시 한번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쪽에도 똑같이 이 재질이라는 거 두 개를 복사해서 옮겨놔주고 아까 보셨던 후처리라는 값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재질이 아니라 후처리라는 값으로 바꿔주고 위에 표시되는 건 이 표제란이 저장이 되어도 외부에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후처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보일 수 있게 지정을 해주고 링크되는 값에는 실질 값과 링크될 수 있도록 후처리라고 지정을 하고 함수 버튼 눌러주시면 이 값이 입력이 되면서 실질 표시될 값이 이렇게 지정이 돼요. 이 지정된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또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후처리로 마찬가지로 입력했던 값도 여기에 표현이 되는 게 보여요. 설계자는 아까 제가 김다희로 했던 것 같은데 변경이 되진 않았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표제란에 대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